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 어쩌네 저쩌네 해도 민주당한테 뭐 내로남불 이야기 하는데요. 그 언론 프레임에 넘어가시는 거 인정하는 순간 그 프레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 프레임에 갇히고 말아요. 지금 저쪽에서 그냥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프레임처럼 돼버렸잖아요. 민주당이 더하다. 민주당 본인들은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막 선동하잖아요. 근데 LH 사태도 사실은 그래. 민주당의 일부 사람들이 기득권으로서 입당해서 현역 국회의원이 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어요. 세력 전체를 보면 우리 같은 지지자들한테는 그게 민주당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짓을 했으면 용서하지 말라는 게 우리들 생각인 거거든요. 근데 실제 도둑놈들은 저쪽에 더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박원순 시장 문제라든지 뭐 오거돈 문제라든지 이런 게 터졌어도 사실은 그쪽에는 아예 사건을 덮어버리거나 돈을 무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동영상에 나와도 얼굴을 못 알아봐 보이니까 그 정도 되면 뭐. 근데 전 용인시장이었던 정찬민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놀랍더라고. 저들이 보여주는 가장 민낯이 이런 구조예요. 용인시장 시절에 용인시 특정 부지의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인데 그 뇌물이 이런 뇌물이 아니야. 규모가 다른 거야. 레벨이 다른구나. 토지를 사들인 뒤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돼 시세 차익을 얻었고 이 정찬민의 딸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다른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쉽게 표현해서 어떤 땅을 허가해주고 그거 일부를 경찰은 뇌물로 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용인에 무슨 땅 뭐 몇천 평 되는 이런 땅 물론 경찰이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얼만큼 받았는지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해먹는 규모가 달라요. 얘네들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해버리는 거. 근데 좀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연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땅을 얻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 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의 소유주 자체가 건설사였는데 이 정찬민이 건설사 대표를 찾아가서 땅을 팔아라 좀 싸게 내가 인허가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 대표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딸한테 직접 한 게 아니라 딸의 친구한테 팔아요. 근데 딸의 친구가 나중에 다시 딸한테 싸게 팔아요. 원래 시세가 10억인데 6억에 구입을 했습니다. 딸이 몇 살이냐? 딸 20대. 많이 갔잖아요. 부산에서 우연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우연히 만나지는 않았다. 아들한테 받아가지고 우연히 전 부인의 아들한테 그런 우연도 있는데 그런 우연은 이쪽 당은 그런 우연도 있어요. 왜 국민의힘에만 나타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선택받은 당인 그러니까 거죠. 저런 식의 그 재미를 삼아서 저렇게 얘기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댓글을 악플을 쓸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이야. 적당히 하세요. 이건 뭐 우연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먹는 놈들 그래 내로남불에 대해서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그래 민주당이 완벽하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더 큰 도둑놈들은 훨씬 저쪽에 많을 텐데 욕은 민주당이 먹는 느낌도 나는 전투력의 부재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거죠. 정말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무슨 의원이 만약에 이런 거 있었다. 제가 봤을 때는 5대 일간지 헤드라인은 이미 맡아놓은 겁니다. 정말. 그리고 민주당의 기초단체장들도 보면 이상한 놈들 꽤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또라이들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한참 야당으로서 투쟁할 때 그런 깨끗함이나 진보성 없는 당선 가능성 보고 입당한 소위 말하면 빨간 수박도 졸라 많습니다. 인정해. 그 중에 일부는 세력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큰 문제는 이런 지역 토호들이 왜 이 정찬민뿐만 아니라 부산에 우리가 소환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덕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이 정치적 선동으로서 효과적으로 써먹지도 못하는 거야. 물론 언론이 잘 안 도와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진짜 큰 도둑놈 이거는 규모가 다른 거예요. 내가 언론 건설사한테 땅을 사실상 압박을 해가지고 그 땅을 팔게 만들고 그것도 차명으로 3쿠션으로 그 땅을 갖고 나서 거기다 허가를 내주고 땅 가격을 올리는 방식은 이거 어마어마한 빅뉴스예요 이거. 그것도 본인이 용인시장일 때 현직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국회의원 출마를 했다는 게 더 웃겨요. 아니 고래고기 팔고도 하는데. 이게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죄의 성립은 뭐냐면은 사실 시세 차익이라는 게 있는데 엄청 싸게 그걸 가져와서 시세 차익 수억 원을 내면 그게 뇌물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런 뇌물일 구조들-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이건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구조를 보면 약간 좀 사기적인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실관계 완전히 파악을 못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딱 말은 못했는데 약간 좀 셀프로 땅값 올리는 그런 느낌? 그쵸. 네. 이게 있잖아요. 아주 비슷한 구조의 오세훈 내곡동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되게 비슷한 우연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우연일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연히 한번 더 해봐. 그러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야. 그 근처에 자기 형 땅도 있고 딸 땅도 있는데 또 그 옆에 붙은 땅들은 지인의 땅이에요. 이거는 박형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단어 쓰지 말래요. 도로 신설 계획한다고 해서 가격 급등이 됐는데 그게 최소 2배에서 10배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이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려면 어쨌든 시의원들의 그런 협상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여기에 또 건설 시행사에서 명단을 보내요. 정찬민 후원회장한테 누구누구를 건축 분야에 누구, 도시계획 누구, 방제 분야 누구, 부동산 누구 이렇게 명단을 보내고 우리 식구입니다 라고 했더니 7명 중에 2명이 도시계획위원회랑 건축위원회에 들어갑니다. 똑같은 스킬이네. 네. 아, 그 진짜 용인이 웃긴 게 용인의 민선시장이 지금 정찬민이 6기인데 1기부터 5기까지 다 구속됐습니다. 놀랍다. 이런 토지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떻게 들어간다고 여기? 그러니까 용인이 진짜 해먹기 좋은 곳이라는 거죠. 땅은 넓고 개발 안 된 땅들이 너무 많으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게 지역으로 보면 화성이래요, 화성. 그다음 두 번째로 넓은 그렇죠. 게 부동, 저 용인이에요, 용인. 그 용인은 수도권에 아주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개발 잠재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용인 자체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다 용인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변호사가 말장난에 꽂혀 있으니까 분석을 좀 해주세요, 이 양반아. 아니 근데 이 당시에 용인 이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했던 PD가 했던 말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놀란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용인이면 인구 100만이 넘는 큰 도시고 서울 근교에서 각광받는 신도시인데 학연, 지연 등으로 인허가 내주고 대가 주고 하는 게 너무 구태의한 옛날 시골같이 돌아가고 있었다.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 되기 전 성남시장이 되게 유명했었죠. 그 왜 고속도로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추격전하고 막 그러지 않았던가? 쌍용 막 저거 뭐 관련해가지고 되게 좀 유명한 사건이 용인 있었어요. 바로 옆이에요. 네. 성남하고 그러니까 용인이랑 성남 바로 용인 옆이에요. 바로 옆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물론 지방자치제가 저는 되게 중요해요. 지방자치제가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 나름대로의 좀 이렇게 정상적인 민주주의로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쪽 당에 윤희숙, 조수진, 허은아 이런 애들 나와서 잘 하잖아요. 이런 건 하나 생기면 저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이번에 유상범, 김호수 청문회 때 유상범 때렸던 거 이런 거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한테 인식을 딱딱 심어주잖아요. 유상범 이런 놈이다. 정찬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은 정말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득템하는 거예요. 좀 세게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변인이. 지금 회기 중인가요? 회기 중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구속을 시킬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100% 구속됩니다. 구속될 것 같아요. 이상직 그렇게 예, 구속시키듯이 예, 예, 구속된다고 예, 보시면 구속될 될 것 거라고 같고.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LH는 뭐하네 해갖고 전수조사 하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한 명이 지금 딸려 있어. LH 관련해갖고 경찰이 수사했던 거에. 그랬더니 그게 민주당은 안 나오고 문재인 정부가 보복한다고 프레임 만들잖아요. 미친놈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넘어갈게요. 이채익. 이채익 알죠? 아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꼰대 국회의원. 정말 싫어. 이채익만 보면은 그 내가 한 5년 전에 그 잘 걸리지도 않는 감기 걸려 생겼던 그 두통이 다시 생기는 사람. 이채익. 이채익이 이번에 그 공군 관련해서 그 부사관, 우리 때는 하사관이라고 했어요. 지금 부사관이라고 합니다. 그 부사관, 여성 부사관이 이 스스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가지고 보도 자료를 냈는데 피해 사실을 요구 없이 막 별첨 문서에는 피해자가 숨진 방법, 장소, 피해자와 그 남편의 개인 정보가 들어있고요.
이 자료가 언론에 그냥 제공돼요. 자기가 국회의원에서 얻은 자료를 그걸 필터링하지 않고 언론에다 그대로 그냥 이게 가만하면 2차 가해거든요. 이거를 언론이 그대로 받으면은 언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막 비밀 지켜주고 그런 놈들이에요. 그럴 리가 없죠. 사건을 그분들이. 또다시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2차 가해한다고. 진짜 개념 없는 꼰대. 이 꼰대. 이걸 보면서 생각났던 게 그 옛날에 그 윤미숙 의원님 때 그 저기 뭐야 펜시 그 저기 뭐지 우리 그러니까 무슨 단체였죠? 갑자기 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자살하신 분이 한 분 계셨었잖아요. 정의연? 예, 정의연에서 자살하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때도 제가 정말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살 방법 같은 거 가지고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막 언론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이게 부분 의사다 아니다 막 해가지고 계속 막 언론에 났을 때도 언론 이런 거를 무분별 공개하니까 언론이 또 있는 의혹 없는 의혹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로 우리 사회가 전혀 발전을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한번 그 홍역을 치렀는데 또 이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이채익 의원이 명백한 2차 가해 맞는데 그걸 그대로 받았으나 언론도 2차 가해 맞는데 그러면 정 의장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류호정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전에 문정보 의원한테 우리 당이 만만해요? 저기다가 한마디도 못하면서 여기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했잖아요. 맞아. 지금 만만합니까? 왜 여기다는 얘기를 못해요? 2차 가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앞에 나선지 않는 것도 짜증나는데 이채익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지금 벌떡 일어나서 싸우고 따졌어야지.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애들이 이런 애들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 하사관 사건은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도 가짜 미투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미투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면 절반이 가짜인 애들이 나와가지고 무조건 자기 주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정말로 진짜 피해자가 나왔을 때 이런 취급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여성단체는 이런 진짜 피해자가 나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사실 거짓의 최고의 피해자는 진실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채익 같은 꼰대는 그런 거예요. 언론도 최근에는 자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안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그 묘사를 그대로 담은 걸 언론에 배포하면 그 언론사가 보도 안 하리란 보장도 없고요. 워낙에 기레기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기자는요. 그런 자료들을 그대로 또 자기 지인들한테 계속 배포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신상이 다 털리는 상황인데 고인이에요. 근데 와, 나 진짜 아주 특수한 경우일지 일반화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화돼 있다 그러면 그 군인 새끼들 다 사형시켜야 돼요. 진짜로. 그 부사관을 성추행하는 그 장면이 또 최근에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부사관, 그러니까 이번에 구속된 놈만 성추행한 게 아니더만 또 성추행한 새끼들이 또 나와요. 근데 구체적인 발명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가 방송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합니까? 구체적인 표현을 알고 있어도 안 하는데 성추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에 가는 데 있어갖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인간의 자존감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이 사람은 결혼 날짜까지 받은 그런 미친놈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잖아요. 대통령도 경로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민주화된 사회에서 진짜 그 여성단체나 뭐나 이런 사람들은요. 정부가 잘못했네 만에 이런 걸 다 하기 전에 이런 어떤 감정들을 고쳐 나가려고 서로 노력해야지 이 구조가 고쳐지는 거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를 들면 그 부사관이 성추행 당하는 게 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되니까 우리가 그걸 인지하죠. 인지하지 못하면 치료도 안 돼요. 내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군대 가면 그런 문화 바꿔야 됩니다. 내 부대에서 사고가 나면 그 지휘관이 책임지는 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1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무기력하다고 느끼니까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결혼 날짜까지 받아놓고.
아무튼 이채익 같은 놈들 진짜 희한한 놈들이죠. 이채익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5선 이상이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국회의원만 한 사람인데 이거는 실수라고 할 수도 없고 밑에 딸린 보좌관이 9명 치기나 쳐대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이채익의 발언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성소수자를 완전히 범죄인 취급을 한다던가 같은 당의 이미자 의원한테 뭐라 하지 키 작은 올드미스라 그랬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돌려가기를 하면서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그냥 꼰대 노인이에요. 이런 사람 계속 국회의원으로 앉혀놓고 오늘 같은 이런 건은요. 진짜 사람들이 너무 분노하게끔 만드는 건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구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를 까기에 좋은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국방부 장관을 흔들어야 되고 공군 참모총장 흔들어야 되는 사건을 써먹으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아까 그 정찬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세력들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누가 희생당해도 돼요. 내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그 땅 일부 삥 뜯어가지고 허가 내주고 부자 되고 이채익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미치지 않고서 이런 일을 하면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여기까지 합시다.